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발표된 거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발전 가능성으로 한 6인가 7인가 찍혔던데, 그죠? 아니요, 별로 안 좋아요? 항상 내 이유지만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주고 이렇게 대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그래야지 콩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리고 친구들을 잘 사귀어가지고 친구들 중에서 뛰어난 친구가 있으면 잘 붙어 다니시고요. 걔가 뭐 좋은 거 사업체 차린다 그러면 나도 뛰어달라 그러시고요. 어떻게든 이제 그렇죠. 그러게 이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는 길이죠. 자기가 엄청 똑똑하든지 똑똑한 애 옆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했었던 게 그 몇 페이지를 했었냐면 170페이지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2차 부등식 작성까지 했던 것 같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어차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내가 이제 그리라고 했었던 그 6가지 그래프의 부등식의 표에 다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뭐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뭐였죠?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뭐였죠? 항등식이었죠. 그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뭘까요? 이름이 뭘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인 부등식은 항부등식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배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절대 부등식. 뭐 이름이 이렇게 돼요. 하여튼에 뭐 그 절대 부등식이 될 조건인데 2차 부등식이 일단 이렇게 얘가 0보다 큰 게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려 그러면 어떤 조건이 돼야 되죠? 그래프가?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어떤 그래프가 모양이 돼야 되죠? 다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죠? 맞아.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죠? 요 놈이죠?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할 조건이 되기 위한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최고차항이 뭐가 돼야 돼? 일단 양수가 돼야 되면서 그러면서 판별식은 뭐가 되죠? 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을 통하면은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겠죠?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게 되면 A가 양수면서 여러분 뭐 그리면서 다 그랬잖아. A 양수일 때, A 음수일 때, 판별식 0보다 클 때, 판별식 0일 때,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머릿속에서 그게 계속 떠다니고 있어야 돼요. 당연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도 되려면 얘도 되지만 어떤 것도 되죠? 얘도 되죠. 이렇게 접할 때도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접해도 0이 포함되기 때문에 요거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려면 A가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된다. 0일 때도 포함이 돼요. 왜냐면은 요때도 이 접할 때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이 되죠. 0인 것도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0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같았다. 그럼 이제 또 뭐가 있겠죠? 0보다 작다도 있겠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작아야 되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겠죠? 여기 x축이 있으면 요렇게 돼야 되겠죠? 위로 블록하는. 요것밖에 없죠? 요렇게 돼야지만 모든 x에 대해서 음수가 나오죠? 요 조건은 뭐가 되는 거죠? a가 음수고 판별식은 0보다 작다. 연립부등식 하면 나오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항상 성립하려면 얘도 되지만 얘도 되죠. 접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 조건은 뭐가 된다? a가 0보다 작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동시에 만족하면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70페이지 2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개념에서 그래프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좀 지나가지 않으면 개념이 잘못되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랑 다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프 없이 이거에 뭐 암기했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방정식을 풀든 부등식을 풀든 어떤 세상이 왔다? 다 뭐를 통해서 풀게 되는 세상이 왔다? 그래프를 통해서
방정식의 해도 구하고 부등식의 해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그죠? 그래서 그래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프가 머릿속에서 떠다녀야 돼. 그래프를 엄청나게 많이 그려야 돼. 그리고 그래프 해석에 대해서 어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지. 근데 중3 때 내가 2차 함수 같은 거 가르치다 보면 암기해서 오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어떻게 그렸어? 다 암기해서. 머리 좋나 봐요. 어떻게 다 암기해주고. 아직 모른다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암기를 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개념을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필수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필수.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1번에서 ax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이거의 해가 이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그래프가 과연 어떤 그래프가 돼야지 될 것이냐 했는데 일단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등식이라고 하면 a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말장난이죠. 2차 부등식이면 a가 0이 되면 안 되고 부등식이라고 하면 a가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조심하시고요. 일단 얘가 어떤 그래프 모양이 돼야지만 해가 이렇게 나올 것이냐 그게 참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0보다 작은 게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위로 블록이 되면서 여기 x축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 돼야지만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돼야지만 작은 게 요 부분이죠. 작은 게 요 부분이죠. 어떤 x값이 들어가야 작아지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게 들어가면 음수가 나옵니다. 그래프를 알 수가 있겠죠? 요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a 값은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위로 블록이 됐으니까 음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가 항상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a가 음수라는 게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근이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2하고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저걸 대입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배웠던 또 뭐를 쓰게 된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많이 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보시면 알겠지만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인수정리를 통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 중3 때도 많이 썼던 거죠. 얘네가 근이니까 얘가 근이 되려면 뭐를 인수로 가져야 되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 얘를 근으로 가져야면 뭐를 인수로 가져야죠?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간다. 그 다음에 최고차항이 a니까 a를 곱하게 되면 얘랑 같다라고 해서 풀어도 되고요. 이렇게 인수정리를 통해서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더 뭐를 많이 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훨씬 더 많이 쓰죠. 인수정리보다 근과 계수는 훨씬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가 뭐가 근이라는 걸 알고 있죠, 벌써? 마이너스 2하고 1이 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뭐를 찾는다? A, B를 찾는 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인수정리로 잘 안 찾아요. 아마 대부분의 해설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인수정리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정리를 잘 찾지 않습니다. 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요. 그래서 요게 근이죠. 그래프 찾았고 A 음수값도 찾았어요 지금. 그래서 두 군의 합 마이너스 2 더하기 1 두 군의 합은 최고차항분의 도반대니까 A분의 2가 되겠습니다. 두 군의 곱은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근과 계수관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몇이냐? 마이너스 1이죠. 그럼 A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음수 나왔죠? 문제가 없다. 이제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은 결론은 이게 2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B는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쓰게 되면 식이 2개 나오는데 미지수가 지금 2개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를 풀 때 그래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얘 무조건 근이잖아요. 그냥 근과 계수관계 써서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프 없이 그냥 가는 사고들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럼 심화 문제 풀 때 다 막혀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법 같은 짓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꼭 그렇게 푸는 놈들이 있어요. 나중에 심화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요. 편법을 쓰게 되면요,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특히 지금 우리가 개념서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개념대로 풀어야 돼요. 지 맘대로 절대 바꾸지 마세요. 개념을 안 쓰고 풀고 있다. 망했어요.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 다, 이어서 이제 가르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수학 공부를 가르칠 때 개념대로 그걸 다 증명해보고 직접 해보고 고민해보는 애가 있어요. 그럼 그런 애들은요, 심화 문제를 주면 풀어요. 똑같이 가르쳤어도. 근데 편법적으로 공부하는 애가 있어요. 대충 하고, 이거 잘 몰라도 돼. 푸는 거, 이렇게 하면 그냥 풀리네? 쉽게 풀어. 이렇게 공부하는 놈도 있어요. 심화 문제 주면 하나도 못 풀어요. 하나도 못 풀어요. 응용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항상 얘기했지만, 모든 수학 강사가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맨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 말을 믿질 않죠. 왜 말을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모든 일타 강사부터 해서 다 개념이 중요하다고 할 거예요. 근데도 개념을 공부를 안 해요. 정말 신기하죠. 아니, 안 신기해요? 모두가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얘들 보면은 개념 공부 안 하고 문제 대충 풀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20살이 되면 이제 몇 년밖에 안 남았냐면 여러분들 한 년쯤에 이제 대학교 될 거 아니야. 그럼 정말 재밌어요. 누군가가 앞에서 일을 가르치겠죠. 이렇게 일하는 거야라고 가르치겠죠. 공부할 때랑 똑같아요, 정말로. 가르치면요, 그걸 바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고요. 가르친 대로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서 잘 보면 재밌는 게 일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친 대로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가르친 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연선아, 누가 많을 것 같습니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재밌죠? 공부랑 똑같아요. 이상하게 하는, 지 맘대로 하고 뭔가 이상하게 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일 시키다 보면 재밌어요. 사람이 멍청하기 때문에 일 시킨 대로 못해요. 똑같은 거 가르쳐도 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맨날 있잖아. 공부할 때랑 똑같아요. 분명히 똑같이 가르쳤는데 누구는 그것대로 하고 누구들은 안 해요. 일단 그것대로 하는 것만 해도 벌써부터 남들보다 위에 있는 거야. 일을 할 때.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제 좀 머리가 있는 애들 어떻게 하죠? 자기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죠. 형 만들어내요? 진짜예요?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놈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나중에 사랑 받는 거예요. 어디 가서? 회사 가서. 똑같아요. 사람 여러분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나중에 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머리가 못 쓰는데 어떻게 일을 잘합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똑같아요. 공부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의 수학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난 보거든요. 머리 쓰는 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일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 시킨 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일 시킨 거 이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 어디 들어갈지가 학창시절에 거의 결정이 돼요. 거의 안 바뀌어요.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바뀌면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천성적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다 희망회로가 되게 대차로 돌아요. 공부를 안 할수록요, 되게 희망회로가 잘 돌아요. 어떻게 돌냐면, 내가 고2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다 따라잡을 수 있겠다는 이런 희망회로를 돌리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내가 가르치다 보면. 특히 남자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하고 앉아 있다라고 하죠. 곧바로. 자기가 기존에 열심히 했던 애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3, 4년 동안 열심히 했던 애가 있는데 자기는 펑펑펑펑 놀다가 고2 때 시작해서 따라잡겠다? 그러면 남들 4년치를 다 따라잡아줘, 순식간에. 그게 될 거라고 봅니까? 정말 여러분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4년 전부터 뛰었어. 나는 지금 4년 뒤에 뛰고 있겠대. 근데 1년이면 따라잡겠대. 이게 엄청나게 오만한 생각이거든요. 내가 거의 천재급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남들이 4년 동안 뛰어갔던 거를 나는 지금부터 뛰어가는데 걔도 지금도 뛰고 있어요? 뛰고 있어요? 안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걔가? 근데 나는 걔를 뛰고 있는 거를 역전해서 4년치 역전하겠다. 놀라운 생각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다가 고1 때 시작을 해요. 그리고 포기하죠. 왜냐면 시작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되죠. 하다가 때려쳐요. 왜 때려치는지 알아요? 선생님, 전 머리가 나쁜가 보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못 따라잡는 게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따라잡으면 여러분 천재라니까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잖아요. 어차피 수학은요, 다 그냥 열심히 한 놈이 잘해요. 머리 좋은 놈이 잘하죠. 머리 좋은 놈은 몇 명 없잖아요.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럼 열심히 하는 놈이 무조건 이겨요. 나중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보면은 열심히 했던 놈들이 다 잘해요. 거의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선생님 저는 공부를 되게 안 할 거지만요.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요. 선생님들 말씀을 잘 따라야 돼요. 왜냐? 대부분 선생님들이 주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 자기 혼자 마음대로 뭐 생각해서 했다. 별로 좀 옳지 않은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은 과거에 누군가가 했던 생각들이다. 왜냐? 교육과정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은 나도 배웠던 거다. 언제? 고등학교 때. 더 중요한 거는 더 줄었다. 배우는 게 줄었어요. 오, 대단하죠. 거의 여러분들 이과 가도 선생님 때 배웠던 거에 한 3분의 2 정도 배우던데. 줄었어요.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공부는 안 하고 싶지만 잘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겠죠? 안 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일은 안 하지만 돈은 많이 벌고 싶다.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결론은 뭐죠?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공부를 시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편법을 썼더니 되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해가 얘래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자,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하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야지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때 A가 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A가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보자마자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미지수 개수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미지수 개수에 신경 안 쓰는 애들은요 수학을 잘하는 애일 수가 없어요. 봐봐. 미지수가 지금 몇 개죠? 보자마자 3개죠. 근데 내가 근거와 계성을 쓸 거란 말이야. 100%. 어차피 여기서 쓰게 되면 그럼 식이 몇 개 나오죠? 몇 개 나오죠? 2개가 나올 거야. 그럼 잘 봐봐.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면요 A, B, C가 딱 나오지 않아요. A, B, C가 한 개로 딱 고정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뭔 소리야?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웠겠지만 미지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 우리가 무슨 방정식이라고 배웠냐면 그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지 정확히 지금 내가 이해시키고 이 생각하는 거야. 지금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올 거야. 그 얘기는 A, B, C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A, B, C가 해가 무수히 많아. 근데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을 풀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지. 미지수를 어떻게 해야 돼? 소거시켜야 돼. 미지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소거시켜야 된다고. 지금 미지수가 3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지수를 소거시켜야 돼. A, B, C가 딱 나오지가 않을 거야. 왜냐면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때 어떤 미지수를 남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는 거야. A, B, C 중에서 누군가를 소거시켜가지고 뭐만 하나만 남길 거야.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아는 정보가 하나 있어. 뭐냐? 어떤 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었죠?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A를 알았잖아. A를 안다고. A가 알아. 그러면 어떤 문자를 남겨야 될지가 그대로 정해지는 거야. 그럼 어떤 문자가 남아야 되겠죠? 아는 놈을 남겨야 되겠죠. 그 얘기는 B는 소거시키고 C는 소거시키지만 B, C를 누구로 다 바꿔줘야 된다? A로 바꿔줘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자, 이 문제가 지금 이 문제에 비하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지. 생각보다 어려운데 내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A, B, C를 못 구해. 식이 2개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누구를 소거시킬 거냐면 B하고 C를 소거시킬 거야. 왜냐면 누구를 아니까? A에 대해서 아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근거하기 등을 쓸게. 두근의 합을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근거하기 등을 쓰면. 두근의 곱을 쓰겠죠? 두근의 곱을 쓰면 또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가 될 건데 내가 B하고 C를 A로 표현할 거야. 소거시키기 위해서. 그 짓 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벌써 여기가 오는 순간에 미지수가 3개네? 식 2개밖에 안 나오네?
그럼 A, B, C 못 구하네? 못 구하는 순간 누구 소거시킬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생각들이 여긴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는 안 나와요. 왜 누구를 없애고 누구를 남겼을지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온다고. 해설지에. 아니, 나오질 않잖아. 뭐 써있어요? 왜 B하고 C를 사라졌을까? 안 나와 있잖아. 즉,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왜 B하고 C를 사라지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논리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 5잖아. 그럼 마이너스 없어지면 B는 뭐가 되는 거야? 5A가 양변 A거든. B 대신에 뭐로 소거시키겠다? B는 5A로 소거시키겠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곱하면 6이잖아. 그럼 C는 뭐로 소거시키겠다? A 곱하니까 6A로 소거시키겠다. 대입법을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B하고 C 대신에 얘를 대입할 거야. 앞으로. 자, 이게 이제 왜 얘를 구했는지를 알아야 돼.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죠. 새롭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 2차 부등식이 나와요. 갑자기 땡뚱맞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A만 남겼는지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게 됐죠. 여기서 C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나 같은 거를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얘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C하고 B 대신에 누구 대입할 거야? 얘 대입할 거야. C하고 B 대신에. 그럼 C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6A가 들어가겠고요. B 대신에는 5A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로 하냐? A로 양변을 나눠준다는 거지. A로 양변을 나눠줄 거라는 거야. 뭐로 나눠준다고요? A로 양변을 나눠준다고. 근데 부등식이니까 나눌 때의 부호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나눌 때. 함부로 나누면 안 되죠. 부등식에서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눠야 돼. 근데 A가 지금 뭐라는 걸 알았죠? 우리가? 음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A로 나누게 되면 이 부도방이 어떻게 한다고? 바뀐다. 이 부등식의 부호가 바뀌죠. A가, 양수입니까? A 양수네요? 안 바뀌어요? A가 양수래요? A가 양수니까 안 바뀌는 거야. 만약에 음수였다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정보를 알죠? 양수야. A로 나눠도 부도방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나온다. 얘의 해나 얘의 해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A의 부호가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A를 남긴 거예요.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6x랑 x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2차 분식은 인수분해가 되도록 주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의 근이 x는 6분의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 블럭인데 마이너스 1과 6분의 1이 근이 되면서 아래로 블럭한 그래프가 되겠고 이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x값이 6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뭐가 된다? 해가 된다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겠죠. 자, 요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 왜 선생님이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B랑 C를 날렸는지, 왜 그런 이유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잘 보시고 이런 2번 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1번은 너무 쉽지 않아. 1번은 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4-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4-2번. 자, 요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정보가 주어졌는지 알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지금 엄청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냥 있는 문제예요. 개념서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 머릿속에 그래프가 떠다니면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아마 거꾸로 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와요. 그게 더 재밌잖아.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 정방향보다 역방향이 더 많이 나오지 않냐면 문제 보세요. 선생님들 역방향을 더 좋아해요. 문제 낼 때. 거꾸로 물어보는 거 훨씬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그 그래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지금. 그래프 왔다 갔다 안 하고 있으면 다 잘못 배운 거야. 난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문제를 풀고 있다? 뭔가 문제가 크다.
여러분 잘 찾았나요? 뭐 효린이 뭐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나왔어? 그래프 찾으면? 뭐 나와요? 그래프? 위로 블록이 나왔대요. 이렇게 요런 그래프가 돼야지만 크다가 됐을 때 요 그래프가 해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A는 음수였다라는 게 주어진 거죠. 그래프만 이렇게 돼야 되니까 A가 음수다라는 거 주어진 거죠. 최고차항이. 두 분의 합과 곱을 쓰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이게 2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A가 나오는 것 같고요. 두 분의 곱은 A분의 C니까 C는 마이너스 3A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미지수가 3개인데 12개밖에 안 나오니까 관계식 나와서 여기다가 대입을 때린다.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A 대입하시고요.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A 대입하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4AX제곱 플러스 3AX 플러스 A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B 대신에 마이너스 2에 들어간 거고요. C 대신에 마이너스 3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로 나누냐?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나눕니다. 마이너스 A로 나누면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무슨 수가 된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부동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눌 거야. 앞에 최고차항 음수 실어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A는 양수기 때문에 A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양수예요. 부동방향이 안 바뀌어요.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이거 뭐가 나온다? 4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됩니다. 부동방향이 안 바뀌어요. 또 부등식에서는요 나누는 거의 부호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양수냐 음수냐 그것이 문제로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나누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근이 마이너스 4분의 1 하나 나오겠고요. 첫 번째 근이. 두 번째 근이 1이죠. 0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0보다 작은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x는 1 사이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복합적으로 우리한테 요구를 하죠. 대부분의 문제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문제를 풀게 하지 않아요. 절대로. 고등학교 수학을 가면. 우리가 아마 다음 주 금요일날, 뭐 수요일날 수업하겠지만 금요일날 모의고사를 보겠죠. 테스트를 보는데 중간고사 시험범인데 이제 미리 보는 중간고사라고 해서 2달 정도 남았어요. 이제 계약해서 2달이 지나가는 순간 우리는 뭐를 보고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다 중간고사를 보겠고 뭐 중3 친구들도 중간고사를 보겠죠. 대부분 다. 그래서 2달 동안 시간이 엄청 빨리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빨리 지나갈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 적응 좀 하고 동아리 몇 개 좀 들고 그 다음에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행평가 몇 개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네 이럴 거예요. 100%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성적은 언제 거의 결정되냐면 뭐 슬프지만 방학 때 결정되는 거예요. 거의 크게 변동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학기 중에 진짜 미친듯이 공부하는 애 빼놓고는 특히 요즘 학교 가면은 학교 분위기가 슬픈 이야기지만 너무 놀자판이 많대요. 학교에서 공부가 잘 안 된대요.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있는 시간은 얼마 많지가 않거든요. 학원 갔다 오면 집에서 몇 시간 있을까요? 뭐 맥시멈 뭐 3시간, 4시간? 그게 공부하는 시간 끝이에요. 학기 중에. 근데 뭐 수행평가 준비하고 오다 보면 또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언제 공부했던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의 성적으로 연결되냐면 방학 때. 아니면 학교에서 최대한 남들 놀 때 공부해야 돼요. 학교에 있는 시간들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냥 아무 시간 없이 보내면요 성적 잘 안 나와요. 남들 다 자고 있을 때 공부하세요. 누군가 자고 있겠죠? 많이 자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공부하시고요.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1번에 분명했지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려면 최고차항이 주어졌죠. 쉬운 문제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어떤 그래프가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붕 뜨는 그래프가 모든 x에 성립하겠죠?
또 뭐만 쓰면 된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최고차항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판별식 쓰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가 나와서 2차 부등식이 나와요. 판별식 쓰고 나면요 다시 2차 부등식으로 와요. 재밌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부터 a는 4까지. 그래프 그리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a에 대한 2차 부등식 나오겠고 여기가 마이너스 4랑 4가 되겠고 0보다 작으려면 요 사이 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2차 부등식으로 오게 되는. 재밌죠? 판별식 쓰니까 다시 2차 부등식. 자, 2번 문제는 1번은 좀 쉬웠죠? 2번 문제는 자, 최고차항에 뭐가 있죠? 최고차항에 뭐가 있죠? 미지수가 있죠. 자, 미지수가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나눠야 된다. 맨날 나누죠. 지금 나누는 거에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죠. 안 나눴나요? 나눴어, 안 나눴어? 나눠서 풀었잖아요. 뭐 절대값 포함된 것도 나눴고 뭐만 나오면 맨날 나누고 있죠. 최고차항이 나눠야 돼요. 이건 2차 부등식이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A가 뭐도 될 수 있다? 0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몇 가지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요, 나누는 게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뭐 되게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나눠서 생각하는 게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한테 이제 기본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단세포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래서 A가 0보다 컸을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았을 때 나눠가지고 해가 다 될 수 있는 게 존재하냐. 일단은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하면서 이렇게 되면 되니까 이때는 A가 0보다 클 때는 판별식이 뭐고 비교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항상 선택합니다. 가능해요. 이때는. 이런 그래프가 되면 되니까 아래로 블록일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때 판별식 0이면 되겠다. 0보다 작으면 되겠다. A가 0이 되면요. 이렇게 되죠. 0에 x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5는 0보다 크지?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큽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A 0일 때도 모든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A 0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야 돼. 0 되더라도 x 뭐 넣어도 항상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이라고 했어. 문제가. 그러면 A 0 넣으면 안 돼요. A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난이 조금 있어. 2차 부등식이라고 썼는지 안 썼는지 잘 확인해야 돼. 그다음에 A가 음수면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0보다 큰 게 해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가 돼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얘 구하고 얘 구하고 합치면 되겠습니다. 다 나눠서 푸는 게 맨날 나와요. 뭐 지겹게 나오는데 결론은. 이게 논리적인 구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맨날 나오는 거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다 쓰면은 짝수 판별식을 쓰겠죠. 여기서.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5a는 0보다 작다가 나와서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와요. 0부터 a는 어디까지 나오냐? 5까지가 나오는 거죠.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공통된 범위 찾는 거야. 얘랑 얘랑 공통된 범위 찾는 거죠. 그래서 한 놈은 0보다 크다. 한 놈은 0부터 5까지. 찾으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0부터 5까지가 공통된 범위가 되는 거고 여기서 a가 뭐가 추가되는 거죠? 뭐가 추가되죠? a가 0이 추가가 되는 거죠. 여기 하나 칠해지는 거죠. 합치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된다? 0보다 a는 커져갖고 5보다는 작다가 되는 거죠. 요게 요 범위 내게 여기 들어가면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요런 a 값들이 여기 들어가면 해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는 거죠. 요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런 문제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하나 풀어볼까요? 5-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5-2번 5-2번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뭐 나누는 문제들을 별로 안 좋아해 애들이. 뭐 무조건 나오는데 그냥 무조건 나누세요. 몸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하시고 풀고 나눠서 푸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하세요. 뭐 맨날 나오는데 뭐 언제까지 피할 겁니까? 끝장을 보세요. 끝장을 계속 풀어가지고 나눠서 푸는 거.
모든 CS 엑셀에게 항상 성립하는 거를 구하시오. 자, 뭐 이렇게 이제 풀게 되겠죠. 그래프 놀이 하게 되면은 A가 빼기 4가 0보다 컸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실수 엑셀이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공통된 범위를 구하시면 되겠죠. 요런 뭐 얘 그래프도 되고 얘 그래프도 돼요. 접해도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A 4는 들어가죠. 여기 이렇게 나오면 뭐 엑셀 머디 F도 1이 0보다 크니까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A는 4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죠. 음수일 때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시면 짝수 판별식을 쓰겠죠? 마찬가지로 A 빼기 4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판별식 쓴 거죠. 짝수 판별식으로 쓴 겁니다.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 하는데 여기서 그냥 인수분해 할게요. A-4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A-4로 묶으면 여기서 A-4랑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뭐가 난다? A-5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굳이 전개 안 할게요. 어차피 인수분해해서 2차 분해식 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A-4로 묶은 거야. 여기 A-4 남고 여기서 A-4 남고 여기서 마이너스 2 남으니까 A-5 된 겁니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4부터 5까지 2차 부등식이죠? A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되겠고 4부터 A는 5까지가 나옵니다. 여기. 범위가. 뭐 굳이 전개 안 했어요. 인수분해해서 어차피 풀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A는 4보다 크다랑 얘랑 공통된 범위 찾아요. 그래서 A가 4보다 크다. 그 다음에 4부터 5까지.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가 벼요. 안 들어갑니다. 한 놈은 들어가고 한 놈은 안 들어가니까 공통된 범위 하면은 안 들어가요. 얘가 벼는데 여긴 들어가죠. 여긴 들어가요. 여긴 벼는데 여기서 들어가요. 이게 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는 이거 두 개 공통된 하면은 A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여기서 4가 들어가서 최종적인 답은 4부터 A는 5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안 들어갔어요. 여기서 공통된 범위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다가 요 밑에서 들어간 겁니다. A가 4가. 합쳐진 거예요. 잘 아시고요. 뭐 풀더라도 정확하게 푸세요. 나눠서 푸는 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를 갖거나 같지 않을 조건이 주어진 2차 부등식. 해가 무수히 많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해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어차피 여러분들 개념에서 다 한 거야. 어차피 그 6가지 모양에서 다 나와요. 어차피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게 모든 개념의 시작이다 끝이에요. 분명히 그거 하라고 했을 때도 있겠는데 집에 가서 분명히 안 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러면 혼자 또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죠?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잘할 방법이 없어요. 매번 설명하지만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라고 시킨 것 중에서 중요하다는 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안 했는데 수학을 잘하겠다?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방법이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머리가 정말 좋기 때문에 안 해도 잘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자, 요게 해를 갖지 않아야 되죠. 해를 갖지 않으면 결론 뭐야? 0보다 큰 게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0보다 큰 게 존재하면. 그럼 여러분들 0보다 큰 게 이게 해를 없다겠어. 해가 없대. 해를 갖도록 하는 거야? 해를 갖는 거네. 해를 갖도록
갖는다. 그럼 0보다 큰 게 존재해야 돼. 아래로 블록한 거는요, 잘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0보다 큰 게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던지, 어차피 6개밖에 없잖아, 모양이. 이렇게 되던지 0보다 큰 게 무조건 존재해요. 해를 무조건 가져요. 무조건 해를 가져요. 언제 때는 A가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해를 갖는다. 이거는 해를 무조건 가져요. 해를 갖는다. 갖는 경우에. 그죠? 그 다음에 이게 2차 부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0은 안 돼요. 여기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A 0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위로 블록일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0보다 큰 게 존재하는 거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요, 다 해를 가져요. 다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A가 0보다 작을 때, 지금 두 번째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언제만 해를 갖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만 해를 가져요. 이때는 0보다 큰 게 없어요. 해가 없어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얘도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언제 때만 해를 갖는다?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죠. 미안해요. 그래서 요거랑 합치면 돼요. 공통된 범위 찾고 이 두 개 합치면 됩니다. 다 나눠서 푸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나눠서 푸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마 지겹게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나눠서 푸는 거 알죠?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나오면 또 뭐라고 심했한다 이렇게 있죠. 또 분명히 연습을 이렇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면. 그래서 판별식 0보다 크다를 써요. 여기서. 그죠? 쓸 수가 있겠죠. 판별식 0보다 큰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마3이 0보다 크다. 그럼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크다가 나와서 a로 묶으면 이렇게 2차 부등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음수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에서 언제 나온다? 0하고 마3. 마3하고 0이 나오는데, 이때는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공통된 범위가 여기 없어요. 둘 다 벽기 때문에 공통되지 않아요. 공통된 범위 어디만 나온다?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영역에서의 해예요. 첫 번째 영역에서 해는 A 0보다 커서 다 들어가요. 여기는 다 들어갑니다. 이 첫 번째 0보다 커서 다 들어가요. 둘이 합쳐요. 합치면 답이 뭐가 된다?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A는 0보다 크다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자,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나눠서 푸는 거에 대해서 A가 0보다 컸을 때는요, 판별식이 0보다 크든 판별식이 0이든 판별식이 0보다 작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해를 갖기 때문에 A가 0보다 크다 다 들어갔어요. 5에 들어갔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A가 0일 때는 왜 안 했냐? 선생님 A 0일 때 왜 안 했어요? 여기서 2차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인 건 빠진 거예요. 문제에서 2차 부등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푸세요. 지금 왜 A가 0이 안 들어갔는지, 이유가 뭔지, 나눠서 어떻게 풀었는지. 자, 그래서 여기 부분들이 2차 부등식에서 핵심이 되겠고요. 앞부분, 전반부 파트는요, 2차 부등식에서 쉬운 부분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맞으러 주는 거죠. 옛다 이렇게 주는 거고요. 여기 부분들이 2차 부등식에서 실제 문제에서 출제되어 맞는 문제고, 이거는 중간 단계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심한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2차 부등식 부분은 쉬운 문제. 정말 앞장 어딘가에 있는 거. 맞아! 주는 거고, 얘가 이제 중간 단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더 어려운 거 배우면 이제 심화 문제들이 나오죠. 심화 문제 난이도는 알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다 좋은 문제들이죠.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문제들이에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다 풀어보시고, 자, 이번에는 해를 갖지 않도록. 다 그래프 놀이에요. 자, 일단 이것도 2차 부등식이니까 나눠야 돼요.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지는 거죠. 이때 어차피 그래프 보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이것밖에 없어요. 자,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3개가 있겠죠. 이 중에서 0보다 크다고 했는데 0보다 큰 게 해를 갖지 않는데 이거 여기 해 가질 거 아니에요. 0보다 큰 거. 얘도 해 여기 가지겠죠. 얘도 해 가지겠죠. 그러니까 A가 0보다 클 때는 해를 다 가진다 안 갖는다? 해를 다 가져요. 해를 갖지 않는 경우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건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무조건 가져요. 해를 갖지 않는 거를 찾으라겠는데 해를 다 가져요. 이 케이스 3개에서 다 가져요. 여기서는 해가 없는, 여기서 만족하는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를 갖습니다. 0보다 큰 게 무조건 존재해요. 영역이 존재해요. 무조건 해를 가져요. 갖지 않다고,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거. 두 번째 영역은 이렇게 되겠죠. 다 이 놀이에요. 자, 0보다 큰 게 존재하냐? 여기 0보다 큰 게 존재해요. 해를 가져요. 맞죠? 이때 해 가져요? 이때 해 가져 안 가져? 0보다 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 가지지 않아요. 얘가 해가 없는 거야. 해가 없는 거야. 얘도 뭐야? 해가 없는 거야. 그럼 해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거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작은 거죠. 두 개가 뭉겨지는 거예요. 요 영역에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를 갖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찾고 싶은 거죠. 왜냐면 해를 갖지 않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 6가지 모양 중에서 맨날 장난치는 거야. 내가 맨날 여러분들이 뭐 표 만들라고 했지, 6가지. 이게 다 그거예요. 다 그거 묻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려면. 그럼 외워서 푸는 게 아니야. 해석해서 푸는 겁니다, 다. 이 6개가 떠다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풀리는 겁니다. 뭐,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A 0보다 작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판별식을 쓸게요. 판별식인데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게 6이니까. 그래서 3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랑 누구랑 연립하는 거죠? 연립부등식 하는 거죠? A가 0보다 작다랑 연립부등식 하는 겁니다. 얘하고 A가 0보다 작다를 연립부등식, 동통된 범위 찾는 겁니다. 그럼 요것도 구해보겠지만 이게 A제곱이 나오겠고요. 이렇게 곱하면 10A가 나오겠고요. 플러스 9가 돼서 이게 또 2차 부등식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9일 때랑 마이너스 1. 작거나 같으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1일 때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다. 0보다 작다. 공통된 범위 찾으면 이게 다 답이에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문제의 답은 뭐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여기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9부터 A는 마이너스 1까지. 이게 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나눠서 풀었고, 해설지에는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죠. 언제 나오고 언제 안 나온다. 그게 계속 돌아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 계속 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계속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프 그리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그려지면서 판단이 되는 거죠. 선생님같이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냥 곧바로 보자마자 머릿속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전자동으로 판별식 언제 때 되겠구나가 생각이 된다는 거야. 그때까지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왜냐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분행식은요 미친 듯이 나와요. 그냥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게 머릿속에 지금 안 들고 있잖아요? 제대로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냥 고2 때부터 다 막혀요. 뭐 어차피 고2 때 웬만큼 안 하면 다 막히긴 하겠지만 너무 많이 나오는 파트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냥 그래프가 돌고 있어야 돼. 그래서 2차 함수, 2차 방정식, 2차 분정식은 진짜로 개념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돌고 있지 않으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학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예. 완전히 가장 센 기본이에요. 센 기본. 이런 게 센 기본이라니. 오 마이 갓.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엄청 쉬워 보이지 않는데 이게 왜 센 기본이지? 근데 고등학교 때 그냥 센 기본이에요, 이런 게. 그냥. 못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됐고, 잠깐 쉬었다가 필수예제 5번, 6번, 7번 뭐 이런 거 하면서 놀면 되겠습니다. 필수예제 6번까지 했죠? 그럼 7번, 8번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일단 그래프가 머리 돌고 있어야 돼. 자, 필수예제 7번에다가 지금 뭐를 쳐야 되냐면, 별표를 치세요. 별표를 필수예제 7번에다가, 필수예제 7번이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제한된 범위에서 필수 7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금 뭐를 써서 풀었냐면 판별식을 써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찾았단 말이야. 그죠? 네, 아쉽지만 전체 범위일 때는 판별식을 쓰면 돼. 다시 한번. x가 전체 범위일 때는 이 문제를 풀 때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의 부호로 가면 되는데
이게 제한된 범위가 되면 x가 제한된 범위가 되면 판별식으로 풀면 망해요. 망해요. 제한된 범위에서는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원래대로 했다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2차식이 있는데 봐봐. 이런 그래프가 있었어. 얘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아니죠. 0보다 큰 걸 찾아라 했죠. 예를 들어서 0보다 큰 걸 찾아라고 했다고 치면은 이게 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란 말이야.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죠? 근데 제한된 범위를 내가 요렇게 했어.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했어. 제한된 범위를 전체 범위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를. 그러면 얘는 이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게 되죠. 그죠? 판별식으로 보자면 전체 범위 할 때는 다 성립하는 부등식이 아니었지만 전체 범위에서는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되면 이 그래프도 이 부등식도 이 범위 내에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그래서 판별식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제한된 범위에서는 판별식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판별식 쓰면 안 돼요. 범위가 제한됐기 때문에 판별식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제한된 범위에서 아무 생각 없이 푸는 애들이 판별식을 써요. 그리고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은 안 된다. 그럼 제한된 범위에서도 어떻게 풀면 되냐? 그래프로 푸는 거죠. 근데 그래프로 푸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제한된 범위에 이렇게 돼 있어. 이게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러면 모든 점에서 성립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점만 성립하면 되냐면 최소값만 0보다 크잖아? 그럼 다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모든 점에 대해서 0보다 크다고 풀 필요가 없다고. 최소값이 0보다 커지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커지는 거죠. 그럼 그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냈을 때는 우리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 범위로 통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다. 제한된 범위에서. 그러니까 지금 필수예제 7번이 그런 문제인 거야, 지금. 그래서 주어진 범위에서 결론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7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자, 0부터 x가 5까지라고 했을 때 자, 0부터 5까지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야. 나머지는 성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잘 보면 알겠지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라는 거 다 알고 있겠죠? 2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몇인지가 고정이 되어 있어요. 대칭축 몇이죠?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대칭축이 3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5까지라고 하면요. 이렇게 돼요. 3칸.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요 범위 내에서 0보다 커야 돼. 자, 이렇게 되는 문제는 지금 여기 꼭지점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꼭지점이 들어가면 판별식 쓴 거랑 값이 똑같아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값이 안 바뀌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이게 이 범위 내에서 0보다 크려면 어디가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 최소값.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게 되면 다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이 0될 때야. x가 몇일 때죠? 3일 때죠. 3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9 빼기 18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7이 최소값인데 이 최소값이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 찾는 거야. 범위 내에서 최소값이 0보다 커지면 다 성립하는 거야. 얘가 0보다 커졌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다 0보다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자, 이때는 꼭지점이 들어갔기 때문에 닦아놓고 얘기해서 달라지진 않아요. 답이 똑같아요. 최소값이 0보다 크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6인가? 맞나요? 맞죠? 0보다 크다가 되니까 2차 부등식이죠. a-4 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2차 부등식 따지면 a는 마사보다는 작고 아래로 볼록하게 길어질 테니까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범위 내에서
답이 나온다. 이게 답이에요. 네, 이렇게 꼭지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판별식 쓴 거랑 답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범위가 나오면 뭐 찾는 문제로 바뀐다?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 찾는 문제로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에다가 별표를 더 많이 쳐야 돼요. 이게 5개짜리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1번과 2번이 왜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잘 보세요. 2번 문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대칭축이 고정이 안 돼 있어.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예요. 최소값이 딱 고정이 안 되는 거야. 자, 2번 문제 5개의 별표를 치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가 고정된 그래프가 아니라는 게 문제야. 왔다 갔다 해. 자, 마상부터 x가 0까지를 넣는데, 자, 이게 아래로 블록인 것까지는 알겠죠? 아래로 블록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대칭축이 고정이 아니야. 대칭축이 2분의 a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인데, 그래프 아래 블록이야. 대칭축이 고정이 아니야. 대칭축이 2분의 a가 되는 거야. 한번 봐봐. 이 문제랑 차이점을 잘 보세요. 이 문제는 1차항의 개수까지 상수기 때문에 대칭축이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야. x가 3일 대로. 근데 얘는 어디에 미지수가 있죠, 지금? 미정계수가 1차식에 있기 때문에 대칭축이 움직여. 그러니까 대칭축이 움직임에 따라서 최소값이 바뀌어.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대칭축이 고정된 문제는 쉬운 문제인 거야. 왜냐면 최소값이 그냥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칭축이 고정이 안 되면, 언제 고정이 안 되냐면 1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면 대칭축이 움직이는 거야. A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이 대칭축이 움직임에 따라서 뭐도 바뀐다는 거야? 결론은 최소값도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완전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지. 얘는 최소값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최소값 구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지냐? 최소값을 못 구해요, 제대로. 그래서 뭐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거 5개 칠한 이유는, 첫 번째, 이 a 값을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잖아. 나눠가지고 a에 따라 나눴을 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최소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 좀 복잡한 방법이에요. 조금 복잡한 방법이고, 자, 해설지처럼 푸는 방법이 있어요. 해설지는 뭐냐? 둘 다 이게 아래로 블록이죠. 이게 아래로 블록인 건 확실하죠? 아래로 블록인데 이게 지금 대칭축이 이동해 다니는 거다. 왼쪽 오른쪽 막 왔다 갔다 이동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동했을 때 봐봐. 만약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대칭축이 여기 있어. 대칭축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잖아.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최대 이때 지금 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럼 최대값이 언제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상황이면 최대값이 언제 되죠? 마 3일 때가 최대값이죠. 최대값이 0보다 작아지면 나머지 다 0보다 작아진다, 안 작아진다? 작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최대값이에요. 대칭축이 만약 여기 있으면 0보다 크면 대칭축이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3일 때가 대칭축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마3부터 0까지가 이렇게 있었어. 꼭지점에 그 대칭축이 마3부터 0이 포함이 됐어. 마3부터 0이 포함이 됐다고 쳐봐. 대칭축이 마3부터 0이 이때도 최대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대칭축이 이쪽에 좀 더 오른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기준으로 좀 더 오른쪽에 있으면 얘가 최대고, 만약에 이게 좀 더 넘어왔으면 이쪽으로 조금 넘어왔으면 여기가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어. 언제 때가? 0일 때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대칭축이 이렇게 있고 마3부터 0이 여기 대칭축이 있는 거고, 이렇게 넘어왔을 수도 있겠죠. 이제. 대칭축 이동하면서. 그래서 여기가 마3부터 0까지야.
여기가 마삼부터 0까지 이렇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최대값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대값이 대칭축이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해 안 이동해? 움직인다고 최대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최대값이 나올 수 있고 또 언제가 최대값이 나올 수 있어? 0일 때가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나눴을 때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둘 다 0보다 작거나 이게 대칭축이 이동하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모든 점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최대값은 어차피 여기 아니면 어디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문제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f-3이 최대값이 f-3이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동시에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푸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74페이지의 해설지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이게 최대값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정확히 나눠서 풀었다. 그럼 어떻게 나눠서 푸냐? 잘 보세요. 자, 요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가 왜 3의 때가 최대가 됐으면 0,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거를 나눠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눠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요게 계산은 훨씬 쉬워요. 근데 요게 아마 이렇게 주면은 애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럼 나눠서 푼다는 건 뭐냐면 봐봐. 마이너스 3하고 0이 있어. 잘 들으세요. 요거는 x가 마이너스 3하고 x는 0이야. 요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찾는 건데 대칭축이 여기 가운데가 x가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아까 얘 대칭축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대칭축이 아까 전에 뭐였냐면 x가 2분의 a였어요. 자, 이거의 기준으로 대칭축이 x가 2분의 a가 얘보다 작다. 이쪽에 있었다. 빨간색 볼게요. 요쪽에 있어. 대칭축이 요쪽에 있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대칭축이 2분의 a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면 이 범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해서 최대값은 어디가 나오냐? 무조건 f0이 최대값이에요. 나눠보면 언제가 최대값이라고요? f0가 최대값. 여기만 볼 거야. 지금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만 봅니다. 다른 데 보지를 않아요. 대칭축이 여기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무조건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았을 때.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이때는 최대값이 언제가 나오냐면 f0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자, 요거랑 공통된 범위를 찾아요. 풀 때. 근데 대칭축이 이리로 넘어가. 두 번째 케이스.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큰 거야. 2분의 a가. 대칭축이. 각다까지 넣을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내가 이제 파란색 그려볼게. 여기서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되면 여기 대칭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이게 최대값이 돼요. 이때는 언제가 최대값이 되냐면 f-3이 최대값이 됩니다. 이때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공통된 범위 찾고 여기서 공통된 범위 찾은 다음에 합치면 돼요. 그게 전체 범위야. 요게 나눠서 푸는 거로 설명하는 방법이야. 요거는 아까 전에 해설지에서 푼 방법이죠. 근데 요 방법을 쓰면 애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에서 요 중간을 기점으로 대칭축이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에 따라서 f-3이 최대값이냐 f0이냐 최대값이 바뀌어요. 바뀐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나눠서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해가지고 나눠서 푸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 방법이 계산은 더 쉬워요. 자, 다시 한번. 요 방법이 더 계산은 쉬운데 요 방법이 이해가 정확하게 되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그래서 그냥 경계값에서 그래 밑에 다 있어야 된대. 아, 경계값에서 밑에 있어야지만 다 성립한대.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3이나 0에서 둘 다 0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3일 때랑 x가 0일 때가 다 밑에 여기나 동시에 다 작아야지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해설지예요. 이게 해설지에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둘 다 동시에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푼 게 해설지가 되는 거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풀려면 이 최대값, 최소값이 바뀌는 거를 나눠서 푸는 게 이게 정확하게 푸는 거죠. 사실 완벽하게 푼다 그러면 얘는 약간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이쪽으로 하는 게 좋은데 계산은 이쪽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이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이게 2를 곱하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가 어떻게 된 거냐면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2를 곱하게 되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았을 때는 F0가 3A-27입니다. 3A-27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동시에 맞는 찾아요. 2번 영역. 여기서 2를 곱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는 최대값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3A 마이너스 17 최대값이 나오니까 6A 빼기 18이 나와요. 6A 빼기 18이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최대값이.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됩니다.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여기 나눠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쪽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풀면은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9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 공통된 범위는 마함보다 작았을 때 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공통된 범위는 여기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함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A 값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A가 6A 넘어가니까 A가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와요. 그래서 공통된 범위는 여기가 나와요. 이 둘을 합쳐요. 합치게 되면 결론은 A가 뭐가 나오죠? 둘이 합치면 여기 3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합치면 어떻게 됐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어지죠? 이쪽에서 쭉 이어지니까. 답은 이거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게 더 편하더라 라고 하는 게 해설지인데 이 해설지는 잘 보면 알겠지만 이게 최대값 찾는 게 맞는 거야?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푼 것도 바로 똑같이 나옵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최대값은 양쪽 끝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공통된 범위를 찾자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구하면은 얘가 뭐가 나온다? F-3이 아까 여기 나왔죠? F-3이 어디 갔냐? 두 번째 거였죠. 이거 A가 3보다 작거나 A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고요. 얘가 뭐가 나오냐면 아까 전에 A가 9보다 작다가 나와요. 얘가. 그래서 공통된 범위 찾으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9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답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제한된 범위에서 구하는 것들 중에서 여기가 미지수 있는 거.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 그래프가 고정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 다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어려워져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잘 이해했다면 좋다. 쉽지 않다. 쉽지 않죠? 쉽나요? 어렵죠? 자, 요거 한번 보시고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필수예제 풀면서 고민을 좀 해보세요. 아마 엄청 쉽진 않을 텐데. 결론은 우리한테 2차 분식에서 원하는 건 뭐냐? 결론은 그래프 싸움이다. 그래프 싸움인 거고,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있냐, 이해하지 못하고 있냐. 특히 그래프가 움직일 때, 그래프가 고정되지 않았을 때도 나와요. 그러니까 심화 문제들은요, 거기서 움직여요. 다 나눠서 풀어야 돼, 결론은. 조금만 어려워지면. 근데 그거를 대부분 알겠지만 애들이 그 정도만 이렇게 나눠서 푸는 것만 해도 벌써 멘붕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그렇게 뭐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야. 뭐 나누기만 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되게 단세포적인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딱 한 길만 가는 것만 생각해. 이게 몇 개 분기로 나눠지면 그 각각을 다 따져보고 어디서 되고 어디서 안 되고 이것들 판단할 만한 정도의 뭐 이렇게 지능이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기수가 여러 개로 갈라지면 각각의 논리적으로 판단해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이 생각할 때 제대로 판단하지를 잘 못한다는 얘기야.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돼. 나중에 이제 사회 나왔을 때도 뭐 내가 여기다가 가게를 낼 것이냐, 저기다 낼 것이냐. 저기는 입지가 좋아. 임대료가 싸. 저기는 근데 이제 외진 곳에 있어. 여러 가지 판단하는 근거들이 있겠죠. 그때 어떤 거를 선택할지를 내가 논리적으로 잘 고민하고 생각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이 수학 문제보다 훨씬 복잡해져요. 슬픈 이야기지만.
수학은 되게 이게 심플한 거야. 왜냐면 수치화돼 있잖아, 다. 근데 뭐 임대료와 유동인구에 따라서 정확히 수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사회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더 복잡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복잡한 사회에 다 맞물려 있잖아요. 하나 하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할 만한 능력이 있냐 없냐를 원하는데 사람한테 누구한테 원한다? 여러분한테 원해요. 그런 인재를 원해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머리 쓸 수 있는 사람들. 근데 대부분 이제 수학을 던지죠. 싹 던지고 이제 어려운 건 싫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싫어하면요. 대부분 머리 쓰고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이 점점. 인공지능 때문에 더.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의 수혜를 얻을지 인공지능의 피해를 볼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의 여러분들 청년 세대들은요.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엄청 보고 있어요. 취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인공지능 시키면 되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머리 엄청나게 잘 쓰는 애들 아니면 인공지능을 못 이겨요. 뭐 슬픈 이야기지만. 인공지능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니까? 근데 사람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고 못 한다고요? 못 한다니까? 비싼 돈 주고 시켜야 되는데 못 해요, 그것도. 아이씨, 인공지능을 한 달에 얼마죠? 3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얼마죠? 36만 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신입생 초봉 월급이 얼마 정도 될까요? 자, 인공지능 1년에 36만 원입니다.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는데 36만 원이에요. 자, 초봉 연봉 얼마일까요, 우리 효리나? 얼마 받고 싶어요? 대학교 나왔을 때 회사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씩 받고 싶어요? 얼마 받고 싶어요? 300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노리고 있군요. 300이면 300 받는 사람이 초봉에 300 받으려고 그러면 거의 이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아주 좋은 기업들에 들어가야 300을 받을 겁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 말고요. 대기업은 1%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기업들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서연고대들도 잘 못 들어갈 만한 데들이 많아요. 100% 못 들어가요. 되게 꿈결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찾는 거 마시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일하면요. 한 300에서 350 받아요. 초봉 말고요. 10년에서 15년 정도 일하면 일반적으로. 뭐 1억씩 나오니까 되게 받기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 달에 500 받으려고 그러면요. 지금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 되냐면요. 상위 한 15% 안에 들어야 돼요. 상위 15% 안에 들어야 돼. 그것도 조금 나이가 있어야 돼. 초봉이 아니야. 연령이 있는 사람들이 15%에 들어야 돼요. 좀 슬프죠? 뭐 SNS 보면 막 돈 엄청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구라예요. 대부분 구라다 보면 돼요. 거의 거기다가 모든 전 재산을 쏟아붓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버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도 뭐 당하겠지만 거기에 속해져 있겠죠. 그래서 중간값이 한 15년에서 20년 이나면 300에 350 정도 받는 걸로 나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도 50% 이상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 200을 받는다고 쳐봅시다.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12개월 곱하면 200 받으면 초봉으로 만약 200에서 250을 받았어. 그럼 2,400만 원에 3천만 원이잖아. 근데 인공지능이 36만 원인데 아이씨 이게 지금 여러분들 100명 고용한 것만큼의 고용력이 있을 것이냐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현실이다. 슬프죠? 그래서 여러분 나올 땐 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슬퍼졌어요. 지금은 진짜로 취업이 안 돼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취업이 안 돼요. 좀 심각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열심히 놀고 오늘도 놀고 내일도 놀고 신나게 놀자 그러면 또 나왔을 때 또 슬픈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겠죠. 아무도 날 찾지 않는. 그죠? 그럼 이제 슬퍼지겠죠,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공부를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겠고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연립 2차 분식을 할게요. 나눠서 푸는 것들은 뭐 기본 예제만 푸세요. 일단 너무 어려운 거 안 풀어도 돼요. 나눠서 푸는 거 하나만 이해했어도 난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연립 2차 분식은요 똑같아요. 연립 들어가면 다 무슨 애 찾는 거죠? 다 무슨 애 찾는 거죠? 공통된 애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 2차 분식도 2차 분식이 몇 개 여러 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중에서 뭐 찾으면 되는 거야? 공통된 해를 찾으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죠. 다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뭐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개념 체크로 넘어갈게요. 할 게 없어요. 개념 체크 1번에 보면은 x 플러스 7
x-4는 0보다 작다라 x랑 x 플러스 4는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 두 개가 있는 거죠. 연립 부등식이죠. 공통된 해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통된 해 찾을 때는 다 어디서 표현하죠? 수직선에서 표현하죠? 그래서 얘 해는 뭐죠? 얘 해는 첫 번째는 마이너스 7부터 어디까지다? 4까지다. 첫 번째가 되겠고요. 요 놈에는 뭐다? 크다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두 개의 공통된 해를 찾으면 어디가 된다? 여기다. 여기다. 답은 마이너스 7부터 x는 마이너스 4까지 또는 0부터 x는 4까지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뭐 연립 부등식 자체는 어려운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2차 부등식을 잘 풀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연립 2차 부등식은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개념적으로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잘 봅시다. 자, 필수 예제 1번으로 넘어가면, 자, 어려운 게 이제 다 끝났어요. 필수 예제 1번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이 나와요. 그래서 공통된 해를 또 찾아라 안 찾아라? 찾아라가 나옵니다. 이때 좀 재밌는 걸 알려주자면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배운 거예요. 절대값 안에를 뭐로 나눈 거죠?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나눠 탈출하는 거야. 두 번째는 또 언제 탈출할 수 있냐? 제곱을 시키면 탈출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제곱하면 탈출할 수 있냐? 음수도 제곱하면 무슨 수로 바뀌죠? 양수가 되겠고 양수도 제곱하면 뭐로 바뀌죠? 양수죠. 그러니까 제곱하게 되면 어차피 양수가 되기 때문에 탈출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그 안에가 무조건 무슨 수가 되니까 음수였든 양수였든 제곱하면 다 안에가 무슨 수가 되죠? 양수가 되죠. 양수가 됐다는 얘기는 절대값은 그냥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나누는 거야. 제일 많이 쓰는 거야. 두 번째 탈출하는 방법은 제곱시키는 거야. 왜냐? 제곱이 되면 양수든 음수든 제곱이 되면 무슨 수가 되는 거다? 양수가 되니까 양수가 되면 절대값을 그냥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우리가 2차 부등식을 배웠으니까 봐봐.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이게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한쪽이 음수면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봐봐. 둘 다 양수였어. 둘 다 양수였는데 원래 컸어. 그럼 제곱해도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 되죠. 이 조건이야. 잘 들으세요. 이거를 잘 들어야 돼. 봐봐. 둘 다 양수였어. 봐봐. 절대값이 포함됐으니까 양수겠죠. 0보다 3 같을 거야. 얘도 3은 0보다 크죠. 둘 다 양수야. 그러니까 원래 컸던 놈이야. 양수끼리 봤는데 원래 컸어. 그러면 제곱해도 더 커 안 커? 커 안 커? 유지가 되잖아. 야 이럴 때는 제곱해도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돼.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여기는 어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7이었어. 이게 더 크잖아 이렇게. 근데 제곱, 그러니까 한쪽이 양수 한쪽이 음수였어. 그럼 제곱을 해. 그럼 얘는 제곱하면 뭐가 되죠? 누가 더 크죠? 반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제곱하는 게. 제곱해서 부동과 유지가 되려면 둘 다 부호가 같아야 돼. 근데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언제 때 많이 쓰냐면 둘 다 양수일 때 많이 써. 그러니까 여기는 봐봐. 절대값이 있다는 얘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얘도 3도 0보다 크죠? 그러면 이 부등식은 제곱해도 부동호가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금 다르게 푸는 방법 하나 알려주는 거야. 잘 들어. 이런 경우에만 쓸 수 있어. 양쪽이 다 양수라는 게 보장이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왜냐면 이런 거일 때는 부동방이 바뀌어. 조심해야 돼. 음수가 됐을 때. 무조건 얘 쪽이 크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제곱해도 똑같다고. 부동호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제곱하게 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된다고? 절대값을 어떻게 한다고? 탈출한다고. 왜냐면 x-1이 음수였든 양수였든 제곱하면 다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는 거야. 그럼 얘를 푸나 해가 똑같아요. 얘를 푸나 해가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듣냐 지금?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이니까 원래대로 풀라고 했더니 어떻게 풀었냐면 3보다 크다니까 x-1이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게 x 플러스 1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x 플러스 1 이거잖아. x-1이구나. x-1이구나. x-1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게 절대값이 3보다 크려 그러면 3보다 멀리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 x-1. 실제로 얘는. 그래서 x-1이 마3보다 작거나 3보다 x-1이 크다라고 해가지고 넘어가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넘어가면 4보다 크다. 이게 해잖아. 근데 이게 양수라고 할 때 얘를 풀어도 돼요. 얘를 풀면 이렇게 돼요. 2차 분식이 되거든요. 제곱하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9는 전부 다 생각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은 전부 다 크다 돼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x-4로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구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가 나와요. 자,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도 돼요. 둘 다 양수라는 게 되면. 왜냐면 계산이 2차 분식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2차 분식이 대부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구하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아예 안 알려줘. 개념이 안 나와요. 개념이 안 나와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팁이야, 팁. 그냥 이런 거는.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분식에서 이게 둘 다 양수가 보장이 되면 제곱해서 2차 분식을 풀어도 돼. 가능하다는 거야. 해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얘 해 구했고 얘는 이제 인수분해하면 나오죠. 6, 4, 24니까 x-6, x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4부터 6까지. 마4부터 6까지. 그래서 공통된 범위는 여기죠. 그래서 마4부터 x가 마이너스 2 또는 4보다 크고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필수 1번이. 1번에 1번. 됐죠? 자,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은 둘 다 양수가 보장되면 2차 부등식이랑 같은 거다. 알고 보면 같은 놈이다. 그놈이 그놈이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언젠가 또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이 0보다 더 같고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5는 0보다 작다가 나오게 되면 얘는 그냥 2차 분식 두 개 풀면 돼요. 그냥 뭐 어려울 게 없죠. 다 인수분해 되도록 줍니다. 인수분해 안 되도록 준 경우를 본 적이 없는데 얘도 x-3,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나오겠고요. 얘는 2x, 마이너스 5 플러스 3 하면 되겠나? 그럼 마이너스 10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0 나오죠. 그래서 얘는 2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다. 요거 해는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크다가 있으니까 벌어지겠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첫 번째가 되고 요거는 이제 작다가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5까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 마이너스 2보다 커요. 여기 어딘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5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공통된 범위 찾으면 여기. 그래서 두 번째 거의 답은 3부터 x는 5까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절대값이 포함된 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나오니까 뭐 잠도 하나 깰 겸 하나 풀어볼까요? 1-1번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에 2번. 1-1번에 2번은 위에 거 제곱해서 풀어도 돼요. 둘 다 양수가 되기 때문에 2차 분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뭐 쓸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알려준 거에 쓸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알려준 거 써도. 다음 시간에 18일날 하고 실기는 조건은 안 할 것 같고 8일 넘어갈 것 같고
정리해서 들어갈 것 같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거 제곱해서 풀었어요? 아니면 그냥 풀었어요? 이 효리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제곱했습니까? 그냥 풀었습니까? 제곱했어요? 이거 원래대로 풀면 단위가 마사부터 원래 앞에서 배운 대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죠. 2x 더하기 3이 마사부터 4 사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푸는 거죠. 요게 이제 앞에서 가르쳐줬던 거고. 그래서 마3 다 빼주면 이렇게 마이너스 3 다 해주면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2분의 마이너스 7부터 x는 2분의 1 사이에 있다. 요게 지금 앞에서 배운 대로 푼 거고, 오늘 방금 알려준 대로 푼다 그러면 제곱 때려가지고 4x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9가 4, 4, 16보다 작거나 같다.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7. 그래서 2x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 나와가지고 플러스 1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인수분해돼서. 그러면 2x 마이너스 7하고 2x 플러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서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7 나와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x는 2분의 7 사이에 있어야 된다. 반대로 했냐? 아, 이거 플러스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2분의 1까지로 이렇게 나온다. 똑같이 나와요. 해보면 알겠지만. 제곱 하나 똑같이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인수분해하면 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5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가 나오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7이면 여기 어딘가 있겠죠? 마이너스 3.5니까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들어가죠. 2분의 1 공통된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연립분식의 해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이번엔 거꾸로야. 이번에도 거꾸로죠. 연립분식의 해가 주어진 다음에 뭐 푸는 거죠? 연립 2차 분식 찾는 거죠. 우리 거꾸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안 나온 적이 본 적이 없죠. 뭐 중학교 때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고등학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가면 뒤로 가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뭐 안 물어본 적이 없어 수학에서. 그래서 필수이지 2번 하면 이제 오늘의 라스트 문제가 되겠는데 다음에 활용하고 아마 끝날 거예요.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도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로만 나가면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3월 2일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죠? 아닌가요? 보고 싶었나요, 선생님이 너무? 뭐 그렇진 않겠죠, 설마? 선생님을 뭐 개인적으로 보고 싶어도 수학은 보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나가면 큰 문제 없다. 그래서 이 해가 뭐죠? 해가 3부터 x가 그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제 보면 알겠지만 거꾸로 주는 거죠. 이렇게. 이게 거꾸로 줘도 무조건 연립 2차 분식은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도록 줘요. 안 되는 경우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x 빼기 2랑 x 빼기 3으로 되고요. 얘도요, 인수분해가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로 이렇게.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자가 있어도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문자 있다고 인수분해 안 하는 그런 슬픈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얘는 고정이죠. 어떻게 되죠? 해가 2하고 3인데 2보다는 작고 3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여기서 해는 A가
A가 4보다 작으면 A부터 4까지가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죠? A가 4보다 크면 4부터 A까지 되겠죠. 만약에 A가 4보다 커, 그럼 4부터 A까지 쳐보세요. 이렇게 됐다고 쳐보세요. 4부터 A까지. A가 4보다 커서. 공통된 범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해가 안 나와요.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러면 A는 4보다 어떻게 해야 돼? 작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 A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4보다 A가 작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저런 해가 나오려고 그러면, A가 여기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A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공통된 범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A가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여기도 해가 포함이 돼. 맞죠? 왜냐면 A가 여기 더 작아졌는데 훨씬 많이 작아져서 여기까지 왔어. 뭐 이 정도 작아져도 안 돼. 이 정도 작아지면 A부터 4까지 공통된 범위야. 그러니까 A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어야 된다? 2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다 따져야 되겠지. 자, 만약에 A가 2가 됐어. A가 2가 되면 이게 색칠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도 2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공통된 범위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A가 2가 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와요. 3이 됐다. A가 3이 됐어. 여기 이렇게 칠해졌어. 그래도 3이 안 들어가요. 해가 똑같아요. 3이 돼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 다 됩니다. 그래서 답은 A가 2부터 3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들이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아까 2차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문제들이 항상 많이 출제돼요. 왜냐면 그게 더 어떤 사고를 요하니까 더 생각을 더 많이 요해요. 우리한테 사고력을 더 요한단 말이야. 정방향 가는 것보다 거꾸로 생각하는 게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당연하겠지만 쉬운 문제를 제외한 약간 심화 문제들이 들어가게 되면 항상 이런 사고들을 아주 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야 돼.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거에 더 익숙해져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더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인 거죠. 연습을 많이 하시고 오늘 필강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